저는 10kg를 감량할 당시와 그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하면서 부작용 없는 다이어트 약을 꾸준히 먹어왔는데요. 사람들이 이 좋은 걸 놔두고 왜 위험한 다른 걸 비싼 돈 주고 사 먹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다이어트 보조제나 식욕 억제제 등은 주머니를 자비 없이 털어가고 부작용이 심해서 건강을 담보로 내놔야 하잖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든 없든 100% 요요라는 결말이 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면 뭐든 적게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 더 챙겨 먹을수록 살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천연 다이어트 약이라고 부르는 채소와 과일인데요. 물론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 참고해서 드시면서 체중 감량 팍팍 해보세요.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10년간 7만 5천 명의 여성을 추적 조사한 결과 과일과 채소 섭취량이 많을수록 세월이 흘러도 체중이 덜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10년간 8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추적 조사한 미 국립암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채소 섭취량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복부 지방의 양이 가장 적었다고 보고했습니다. 통곡물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통곡물 소비량이 많을수록 체중이 줄어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과일과 채소 섭취는 몸에만 좋은 게 아니라 정신에도 이롭습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 영국의학 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습관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채소나 과일을 즐겨 먹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감소하며 질환과 노화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감정 조절이 수월해집니다. 살 빠지게 과일 먹는 방법. 과일은 살찐다, 안 찐다?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요.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밥을 거하게 먹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건 최악의 섭취 방법입니다. 과일은 다른 음식에 비해 소화 흡수가 빠른 편이라서 반드시 공복에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음식물과 뒤섞여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부패되며 가스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과일식으로 드시거나 점심 식사 1시간 전에 전식으로 드세요. 간식으로 먹을 경우 점심 식사 이후 2시간 이상 충분히 소화시킨 뒤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으로 먹는 걸 추천드려요. 과일 섭취량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과일이든 성인 주먹 크기로 한두 개 정도의 양을 1, 2회 매일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컨디션이나 식욕에 따라 과일 한 종류 한 개를 끼니로 간단하게 먹기도 하고 과일 여러 가지를 구성해서 풍성하게 과일식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과일식으로 먹든 간식으로 먹든 다음 식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양으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후식으로 먹는 과일, 저녁에 먹는 과일은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과일은 당이 많아서 살찔까봐 거부감이 든다면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과일은 회피하면서 평소 디저트류나 단 음료, 밀가루 음식 등은 즐겨 먹고 있는 건 아닌지 말입니다. 과일은 과당뿐만 아니라 식이섬유와 각종 비타민도 함께 섭취하기 때문에 신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소화 흡수가 빠른 편이나 인슐린 자극을 크게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합니다. 반면 초콜릿이나 달달한 음료는 순수하게 정제된 당이라서 그대로 흡수되며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지방으로 쉽게 쌓입니다. 하지만 과일 대신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을 먹는다면 소용없습니다. 과일 주스나 말린 과일은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당이 농축되기 때문에 초콜릿과 비슷한 특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채소를 섭취할수록 살이 빠지는 이유. 첫째, 칼로리 도둑. 일반적으로 같은 칼로리의 음식을 먹으면 체내에 똑같이 흡수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참 고맙게도 음식이 소화될 때도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소화 에너지라고도 말하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음식을 씹고 넘겨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열량을 말합니다. 이 소비 열량은 영양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채소는 마이너스 칼로리 음식입니다. 원래 그 음식이 갖고 있는 칼로리도 낮은 편인데 소화 과정에서 소모되는 칼로리가 커서 체내에 거의 남지 않는 음식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식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채소를 더 먹는 것이 체중 감량하는 데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둘째, 섭취량 저하. 우리는 천천히 먹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첫 술을 뜨는 순간 목구멍이 열린 것처럼 허겁지겁 먹게 됩니다. 하지만 최소 20분 정도는 식사를 해야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됩니다. 즉 짧은 시간 안에 그냥 막 때려 먹듯이 먹는 것은 자신의 신체적 배부름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천천히 먹는다면 이전과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배부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을 식단에 추가하면 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식사 속도가 느려지고 식사량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혈당과 인슐린 개선.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은 살이 쉽게 찌는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밀가루나 달달한 디저트, 음료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소들은 탄수화물이 소화되는 속도를 늦추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식전에 채소를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것과 비교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에게도 권장되는 거꾸로 식단과 같은 원리입니다. 밥을 먹을 때 보통 탄수화물인 밥을 먼저 먹는데 반대로 먹는 겁니다. 디저트인 과일과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등의 고기, 생선, 메인 메뉴와 반찬을 먹고 밥을 먹는 식으로 순서만 바꿔 먹어도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살이 빠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넷째, 체지방 연소. 채소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데요. 이러한 성분은 우리 몸에서 참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그중 몇 가지만 살펴봐도 안 먹으면 손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맙게도 심신에 활력을 주고 지방을 태우며 에너지 대사를 높여줍니다. 다섯째, 몸속 청소부. 채소는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섬유질은 우리 몸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몸속 청소부 같이 말입니다. 배변의 양도 늘려 변비도 개선해주고요. 배출이 안 된다고 체지방으로 변하는 건 아니지만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순환이 잘 된다는 건 신진대사가 원활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 건강 지킴이. 채소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즉 좋은 균에게 영양을 공급해서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장내 유익균이 강해지면 살이 빠지는 체질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인체가 산성화로 인해 생기는 노화나 질병 같은 문제들을 예방해줍니다. 식이섬유 섭취량과 현명하게 먹는 법. 식이섬유의 하루 성인 권장량은 약 20에서 30g 정도입니다. 이 정도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약 300g 이상의 채소와 과일을 먹어야 합니다. 성인 양손에 수북하게 쌓는 정도로 넉넉한 양입니다. 채소와 과일로만 식이섬유를 다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맵기 통곡물이나 나물, 콩, 해조류, 반찬 등의 샐러드나 생채소를 챙겨 먹는 걸 권장드립니다. 일상에서 섬유질 섭취를 쉽게 늘리는 방법을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백미에서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어 먹어라. 하루 한 끼 이상 식단에 무조건 채소를 추가하라. 요리할 때 채소 재료를 추가하라. 간식을 과일이나 채소 스틱, 견과류로 바꾸어라. 밀가루나 고기를 먹을 때 채소 섭취를 늘려 먹어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채소 과일을 냉장고에 채워둬라. 시간이 없다면 손질된 채소 샐러드를 사 먹어라. 소화력이 약한 경우 데친 채소나 볶은 채소부터 먹기 시작하라. 앞서 설명드린 건 당장 과일식으로 먹고 샐러드만 먹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먹는 식단에서 채소나 과일 한 가지라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간혹 과일이나 채소가 비싸서 못 사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 음식을 줄이고 단 음료와 간식만 안 사 먹어도 일주일마다 먹을 과일과 채소를 냉장고에 꽉 채워둘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 귀찮고 힘들다면 남이 손질해 놓은 채소나 샐러드를 사 먹으면 됩니다. 내가 먹은 것이 곧 나다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들의 에너지와 기분, 감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바로 최근에 먹은 음식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달달한 음식을 먹으면 기분 좋은 건 잠깐이고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대신 신선한 음식을 선택하면 심신이 회복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리버트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채소 과일 먹기를 비롯한 다양한 습관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으니 지금 가입해보세요. 함께하면 오랫동안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주소는 설명란에 적어둘게요. 각종 의견이나 사례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 당신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존재 화이팅!